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단톡방, 텔레그램,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들이 있는데 그런 방들에서는 제 본명을 사용하거나 제 개인적인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H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데서 이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혹시 H채널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왜 읽어 드렸냐면 예전에 계속 이제 읽어드리다가 한동안 좀 뜸했습니다. 뜸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사기꾼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기꾼이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연락했냐면, 지난번에 이제 제보 주신 분이 또 다시 이제 제보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보냈대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H채널입니다. 다름이 아닌 이번 프로젝트는 수익률 400에서 600% 이상,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여인은 확인 중인데 참여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메일로 H채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카톡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기꾼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라고, 저희 또 당분간 이 주의 문구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리플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은 오전 뭐 시황과 이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기 시황 이제 넘어가고, 비트코인 차트를 금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제가 이제 오전에 그 금 ETF 승인된 그 타이밍과 이제 벡터 오픈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있을 그 금 차트와 비교해서 같이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이제 설명드렸긴 했는데 뭐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지만 약간 보는 시각 자체를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림을 우리가 이제 2012년도 그 그림을 이제 보고 봤을 때 이 금 차트와 어떻게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알트코인은 리플 차트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뭐 다른 알트코인도 거의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이 하락세경 네시안봉에서 하락세경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눌러줬고, 지금 지난번에 이 2800사토시 2800사토시 이때 하락 추세 돌파하고 그 다음에 반전 상승 가리비 패턴에서 목표치를 넘어가고 목표치 돌파해서 상승 해준 이후에 다시 지금 조정 받았고, 그 지난번 그 저항 라인을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저항 라인 깨고 내려온 이후에 지금 그 2800사토시 지금 저항 지지 라인, 이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흔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보시면 일단 하락세경이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이 추세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드리는 이 추세선을 깨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깨트리지 않고 있고, 지금 이렇게 또 보시면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기 돌파하고 또 이렇게 눌러주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4시간 봉에서 보시면 200 이동평균선과 120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일봉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15일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항 다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2800사토시를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거의 이제 대부분 비슷한데, 약간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더리움이라든가 좀 강한 종목들은 현재 이제 15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다른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와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하고 금 차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오늘 이제 제가 비트코인 차트와 금 차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금 차트는 예전부터 이제 비교해서 봤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채널 설정이 비트코인 채널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그린 채널, 이 박필부님이 예전에 이제 제공해주신 이 채널로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우리가 그렸던 채널은 2015년도
그리고 2019년도 저점을 기준으로 채널을 설정하다 보니까 채널 각도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완만했었죠. 근데 지금은 2011년도 저점과 2019년도 저점을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채널 각도가 좀 더 이제 가파르고, 고점 자체가 2013년도 고점으로 채널을 설정하다 보니까 채널 폭 자체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약간 각도가 달라지고 채널 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금 차트와 어떻게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지, 물론 이 비트코인 차트가 변하는 건 아닌데 채널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이 금 차트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금 차트 ETF 승인됐을 때 그때 이제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 차트, 잠깐만요. 예, 금 차트 보시면 2003년도 이렇게 2003년도 3월 23일에 ETF 금 ETF가 승인이 되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쭉 해줬는데, 이 ETF 승인된 이 타이밍이 보시면 금 차트에서 이렇게 채널 4분의 1을 넘기 전에 4분의 1 근처까지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조정받았던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금 ETF가 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상승을 해줬어요. 예전에 지금 비트코인 예전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위치가 어디였냐면, 예전 차트에서 기억해 보시면 지금 이번 상승이 4분의 1을 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채널 4분의 1을 넘었고 그 다음에 이 지지받는 이 라인이 채널 4분의 1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채널 폭이 커지면서 이번에 상승했던 이 13,900달러까지 올라온 이 지점이 채널 4분의 1 라인입니다. 채널 4분의 1 라인에서 저항받고 채널 4분의 1 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중심에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위치가 지금 비트코인 이 현재 위치가 보시면 금 차트 지금 2003년도 3월 23일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금 차트랑 비교할 때 이 자리로 이제 비교해 봤었죠. 뭐 이 자리라든가 뭐 이 자리 차트 모습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채널 설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 차트 2003년도 3월 달과 위치상으로는 채널 위치, 물론 이제 차트 모습 말고요, 채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위치가 이와 같은 위치라고 하면 지금 금 차트 2003년도 이 3월 달과 같은 위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금 차트 월봉인데요. 월봉에서 이 20월선과 50월선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을 때가 보시면 2002년도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 ETF 승인되기 전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ETF 승인되고 상승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금 차트와 비트코인 위치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그림입니다. 그 이후의 그림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갖다 붙인 복사해서 붙인 이 차트 모습이 2012년도 13년도 패턴을 갖다가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금 차트를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붙였을 때 그림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그림을 보시면 우선 이 채널 이제 2017년도 고점과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2012년도 13년도 그 패턴을 그대로 이제 붙여서 그림과 이 채널 높이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는데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실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초록색 실선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지금 2017년도 이 안에 공간이요, 마지막 이 4분의 4 라인 공간 빼고 이 부분만 봤을 때 이 부분의 이제 중심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채널 설정을 이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 제가 초록색 이렇게 실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중심이 이 채널의 중심이 되는데, 지금 이 4분의 2 채널 4분의 2의 중심값이 되겠죠. 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위치가 금 차트로 봤을 때 금 채널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금 채널 중심값 그리고 금 차트의 움직임, 이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복사해서 붙인 그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흡사한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 이제 예상 흐름이잖아요. 이게 2012년도 13년도 차트의 움직임으로 이제 예상 흐름을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이 예상 움직임이 금 차트 움직임과 거의 이제 흡사하게 진행이 되더라.
물론 이제 각도는 다른데 보시는 것처럼 채널 4분의 1 넘어가기 전까지 지금 이제 9월 말이고요. 이게 이제 1월 초입니다. 채널 4분의 1 넘는 게,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렇게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전고점 넘어가는데 뭐 올해 말 정도, 올해 말 정도 12월 달쯤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이 그림이 지금 이제 금 차트의 그 차트 흐름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 차트 들어가서 보면 지금 ETF 승인이 되고 이 채널 4분의 1 넘어갔던 그 기간이 이때가 이제 3월 3일이고요. 죄송합니다. 2003년도 3월 23일이고요. 그리고 2005년도 9월 달에 이렇게 채널 4분의 1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줘요.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채널 중심에서 저항 맞고 다시 채널 4분의 3에서 저항 맞고 눌러주고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흘러내려서 채널 중심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을 확인해 줍니다. 확인해 주고 돌아 나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됐다. 하락 추세 마무리되고 이제 돌파해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과정으로 금 차트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예상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붙여놓은 이 그림이 금 차트와 이제 비슷한지, 채널에서 채널 위치가 비슷한지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올해 말에 이렇게 4분의 1 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채널 중심에서 저항 맞고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줍니다. 물론 이제 각도는 훨씬 비트코인 차트가 가파르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아서 보시면 이 채널의 중심까지 이렇게 눌러줍니다. 두 차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승 그림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위치와 금 차트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금 차트 이 위치, 현재 지금 1528달러에 위치한 이 위치는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우리가 그린 이 예상 흐름에서 한 이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 한 15만 3천 달러, 지금 한 15만 3천 달러, 이렇게 뭐 공교롭게도 이제 단위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뒤에 물론 고음 빠지지만요. 그래서 한 15만 3천 달러의 비트코인 위치와, 이건 이제 2020년 이제 9월인데 이 위치와 지금 금 차트 현재 위치와 비슷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금 차트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그 부분과 또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지금 향후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과연 금 차트처럼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차트를 설명드린 이유는, 왜 이 차트를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2012년도 13년도 그림으로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제 2017년도 차트 모습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채널을 하나 더 그려서 이제 그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2012년도 13년도 차트를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과연 이게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금 차트와 비교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금 차트 ETF 승인됐던 타이밍부터 이때 이제 20월과 50월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4분의 1 넘어갔던 그 기간과 그 이후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조정받아서 채널 중심까지 눌러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눌러주고 지금 돌파된 이 모습과 이렇게 비트코인 예상 흐름으로 이제 그려본 이 그림이 거의 이제 흡사하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2012년도 13년도 이 그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고, 금 차트와 이제 그런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 걸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같이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비트코인 차트도 이제 20주 50주 골든 크로스 된 타이밍, 이 타이밍에 보시면 이제 금 차트와 이제 거의 비슷하죠. 이 부분도 이제 뭐 거의 저는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보시면요, 여기 위치가 골든 크로스 됐고, 비트코인도 골든 크로스가 이제 이 자리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이제 비슷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Q&A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 오늘 한 5분 정도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바로바로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리브라 코인이 출시되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재평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브라 투자 토큰 보유자들만 수익을 배분받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는 암호화폐가 등장하면 투자자들이 수익 창출 없이 기대하는 기술에 의존하는 기존 암호화폐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리브라와 같은 토큰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염려되는 부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급격히 무너지고 다른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도 현저히 떨어지면서 리브라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리플 가격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심히 염려가 되어 이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반 알트의 경우 매수가 사라지면서 많은 알트들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먼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 리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리브라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화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원화를 달러라든가 뭐 유로화라든가 뭐 엔화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리브라 코인을 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리브라 코인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지금 바로바로님처럼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냥 페이스북에서 만든 코인이라고 하니까 이거 대기업에서 만든 코인이니까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리브라 코인을 막 사는 거죠. 리브라 코인을 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은 법정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이제 0으로 갈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라 코인의 출시 목적 자체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세력이 자신들의 기축통화의 패권을 준 겁니다. 지금 대기업한테 니들도 돈을 찍어내서 지금 통화 공급량을 늘려라, 유동성을 풀어라 라고 준 거예요. 왜 줬겠느냐 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화폐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니들도 동참해라 라는 거고, 내가 이제 리브라를 산다라는 거는 법정화폐 가치가 급격히 0으로 가는데 거기에 나도 동참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라 코인에 투자하고 나서 암호화폐 투자했다, 그리고 나가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리브라 코인 뭐 투자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달러를 사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리브라 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커지면서 신규 투자자들 들어오는데, 신규 투자자들 중에 암호화폐, 야,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 암호화폐 이거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걸 사고 나도 암호화폐 투자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뭐 그래도 난 리브라 사겠다라고 하시면 사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제네시스 영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US 트레이딩이 24시간 안에 시작한다고 하네요. 미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살까요? 알트코인을 살까요? 비트를 최근에 내렸고 알트를 올리면서 알트 사게 한 후 흔들면서 비트 올리고 비트로 옮겨 탈 때 물량을 넘기고 그 후에 알트 펌핑, 너무 희망회로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거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낸스 US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거래는 없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쭉 있어요. 지금 어떤 코인을 미국 사람들이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땐 미국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살 것이고, 나중에 알트코인들 펌핑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알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알트코인을 막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살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비트는 관심을 안 둘 거라고 해요. 이거는 뭐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중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올라가는 건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일단 현재는 뭐 비트도 빠지고 있고 알트도 별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게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빠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우선은 비트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트코인 펌핑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알트코인에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롤로누아 조로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이장님, 2012년 13년도 패턴대로 갈 경우 비트코인 13,900달러 넘어갈 때 알트를 비트화 한다고 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필기해 놓은 부분 보니까 비트코인이 채널 4분의 1 지점에서 채널 4분의 1 지점을 돌파할 때, 2019년 12월 2일쯤 돌파할 때 알트를 전량 비트화 한다고 하셨는데, 전자와 후자 중 어디를 따라가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고, 뭐 정답은 없지만 한번 이제 예상한 그림대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는 13,900달러 넘어갈 때 알트코인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꾸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거는
그 전고점 넘어갈 때, 올해 연말쯤에 전고점 넘어갈 때 그때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채널 설정이 바뀌었고, 지난번에 이제 검은손님이 이렇게 뭐죠, 피보나치 채널로 그려주셨고, 지금 피보나치 채널에서 이 채널 4분의 1을 넘어가는 이 타이밍이 비트코인 전고점 타이밍이기도 하고,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 4분의 1 라인에서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그렸던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이 13,900달러를 넘어가기 전에 이때 알트코인들 펌핑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펌핑이 마무리될 때, 지금 알트코인 펌핑이 마무리될 때 이때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알트코인들 펌핑이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따라서 같이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 알트코인 따라서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와 주고, 그리고 이 채널 4분의 1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알트코인들도 같이 펌핑해서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포토님이 이 차트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 제가 그래서 어제 2017년도 3월 달에 그 리플 차트와 그때 비트코인 차트를 좀 비교해서 이제 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거에서 이제 헷갈려 하시니까 이걸 이제 참고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언제 우리가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017년도 3월 달에 이 알트코인 그 리플과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비트코인 지금 3월 지금 위치는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파란색 실선으로 체크한 이 자리로 이제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자리를.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하락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 하락할 때 알트코인은 이렇게 저점을 다지면서 장기평선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51평선에 안착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장기평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알트코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평선 200일평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한 이후에 그때 움직임이 어떠냐, 그때 이렇게 리플이 올라올 때 보시면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줘요. 같이 올라가지고 물론 중간에 이 리플은 이때 이제 한 20거래일 정도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계속 알트코인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은.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5월 중순 이후에도 또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상승한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한 2달 넘는 기간 동안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알트코인 상승할 때 비트코인은 한번 조정 줬다가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쭉 상승을 해서 1000달러부터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3000달러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한 3배 정도 비트코인 올라와 주고, 알트코인은 지금 뭐 거의 0.01달러부터 지금 0.35달러까지 0.45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때 이제 거의 뭐 한 7, 80배 리플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50배에서 뭐 10, 80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기간에 이 파란색 실선이 있는 이 기간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포트폴리오는 알트가 비중이 많아야 된다. 알트가 비중이 많아야 되고, 알트 비중을 언제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거냐,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 채널 따라서 이렇게 상승해주고 비트코인이 상승해줬던 이 그림 따라서 같이 홀딩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알트코인 가져가고 알트코인이 고점 찍을 때 이제 비트코인을 교체하는데 이 타이밍이 한 2달 정도 이제 걸렸다라는 거예요. 17년도에 2달 정도 걸렸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같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이번에도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와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0달러에서 한 예전에는 이제 3배 올랐잖아요. 3배 올랐는데 지금 이제 10,000달러에서 한 20,000달러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해주는 이 그림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전고점인 20,000달러를 넘어갈 때 그때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알트코인들 봤을 때 리플 같은 경우 사토시 차트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그 리플 가격 지금 이제 3파까지 상승했을 때 리플 가격이 지금 12불에서 15불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가격까지 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사토시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도 리플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14,000달러에서 알트코인 매도가 아니라 전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알트코인 매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보는 거고, 실제 이렇게 차트가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13,900달러를 넘어갈 때 그때 알트코인들 위치가 어디 있는지, 리플 위치가 차트상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북하기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하기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굉장히 재밌게 잘 써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능력이 없는데 저도 이제 읽으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글을 진짜 잘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황소와 사자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이제 써주셨어요. 동물들로. 황소가 이제 제자 같습니다. 스승님, 투자의 고수란 무엇입니까? 사자, 갑자기 머리를 때린다. 황소, 순간 욱하지만 참는다. 사자, 제법이구나. 너는 투자할 준비가 되었구나. 사자, 자, 사탕 2개를 주겠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사탕을 먹지 않으면 2배 이상 주겠다. 황소, 예 스승님. 30분 후, 사자, 어차피 안 먹을 거 1개는 회수하겠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자, 내 맘이다. 그리고 2시간 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내 원금을 뺏어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평가액이 줄어든 그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시간 후, 여우가 이제 황소한테 약 올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사탕 먹고 만다. 토끼, 아니 바보같이 사탕에 집착해? 그냥 초콜릿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발트 이렇게 살아, 이런 꼬시는 토끼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황소 이제 점점점. 여우, 쟤는 사기꾼이야. 기다려도 사탕 안 줘. 아까 빼앗아가는 거 봤지? 우리가 막 리플 보고 이제 스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이제 여우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황소 점점점. 토끼, 그리고 시간 지나서 준다고 쳐도 하나 주겠네? 그럼 본전인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4시간 후, 사자, 아직도 있구나. 자, 2개 주겠다. 황소, 겨우 본전 플러스 1개네? 그냥 사탕 먹을까? 여우, 이득이네. 그냥 사탕 먹자. 토끼, 나는 초콜릿 2개로 벌써 4개 생겼지. 낄낄. 황소, 부럽다. 근데 이제 24시간 후에 사자, 아직도 있구나. 고생했다. 2배는 좀 그렇고 2박스 48개 주겠다.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황소, 감사합니다 스승님. 사자, 투자란 별거 없다. 기다린 시간에 곱절로 받는 것이다. 명심해라. 보상을 받기 전과 후는 천지 차이다. 황소,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 시장을 동물들을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상을 받기 전과 후는 천지 차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사탕 2개 준 거를 바로 이제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1개 딱 뺏기니까 열받아서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장에 존재하는데, 나는 이제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약속한 시간을 내가 참고 인내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글 썼던 내용에도 있는데,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애기들한테 그 마시멜로를 줘요.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 1개를 안 먹고 참고 있으면 보상으로 마시멜로 1개를 더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린 애들도 있고요. 못 참고 중간에 먹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린 애들이 좀 성공한 케이스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마시멜로랑 우리가 이제 저는 뭐냐면 이 마시멜로를 보면서 결국에 어린애들이 야 마시멜로 그거 15분만 기다리면 하나 더 주는데 왜 그걸 못 참아,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른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어른들도 지금 이 동물들 이야기처럼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돈을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평가액을 1억을 투자했는데 평가액을 5천만 원으로 줄여놓으면 막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1억에서 5천만 원까지 뺏었다가 다시 본전되거나, 본전 플러스 알파 한 2배 정도 하나 정도 주면 바로 이제 먹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충분한 그 세력들이 이야기했던 시간까지 내가 기다려주면 그때는 충분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야 마시멜로 그거 뭐 15분만 참으면 니들 하나 더 주는데 그걸 왜 못 참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어른들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못 참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그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해요. 만족 지연 능력.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그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을 얼만큼 이제 늘릴 수 있느냐. 그 시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나중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한테 그걸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과연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